안녕하십니까. 삶의 교훈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 바로 수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 한 71세 노신사께서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요. 전날까지만 해도 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그분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특정 취침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수년간 아무 생각 없이 해오셨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매일 아침 더 강하고 건강하게 깨어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습관은 대부분의 노년층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하고 있는 것으로 심각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수면을 위해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저녁에 늦게 무거운 식사하기. 여러분, 70세 이후에 가장 위험한 취침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수냐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해오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밤늦게 든든한 저녁을 먹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주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7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의 효율이 떨어지며 음식을 분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위산역류, 수면장애,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수면 중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집중하는 대신 소화에 바쁘게 됩니다. 위는 산을 생성하고 장은 과도하게 일하며 심장박동은 느려져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빨라집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더 가볍고 불안정한 수면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늦은 밤 간식으로 무거운 파스타 요리나 기름진 햄버거를 즐기셨다고 합시다.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누우면 몸은 위산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불편함, 기침, 심지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질식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적인 위산 역류, 즉 위식도 역류 질환, 목구멍과 기도의 근육을 약화시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폐감염입니다. 더 나쁜 것은 밤늦게 식사하면 혈당 수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습관은 포도당 불균형을 초래하여 수면 중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밤늦게 식사하는 노인은 심장병에 기여하는 대사장애를 발병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전 최소 3-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워있기 전에 몸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간식이 필요하다면 한 줌의 견과류, 작은 과일 한 조각 또는 따뜻한 허브차와 같이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선택은
소화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전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식사 시간을 간단히 조정함으로써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며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취침 전 너무 많은 액체 섭취하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가 항상 좋다고 믿으시지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70세 이후에는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이 실제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시는 분이라면 저녁에 얼마나 많은 액체를 섭취하고 계신지 재고해 볼 시간입니다. 수면 방해만이 유일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 습관은 낙상 위험, 심장 문제, 심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 능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저장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신장은 밤에도 계속 체액을 여과하며 몸은 시스템 내에 아주 적은 양의 액체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이는 취침 전에 큰 잔해물, 차 또는 주스를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으로 깨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가득 찬 방광으로 깨어납니다.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혈압이 조정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으로 어지러움, 현기증, 심지어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험하고 있으며 불행히도 이는 위험한 야간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화장실 방문이 골절, 두부 손상 또는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 외에도 야간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 야간뇨라고 함은 수면 주기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서 불을 켤 때마다 내는 아침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자연 생산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지어 인지 능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노인들은 장기적인 수면 방해로 인해 치매 및 기타 기억 관련 질환을 발병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는 여전히 중요한데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액체를 완전히 줄이는 대신 섭취 일정을 조정해 보세요. 하루 중 이른 시간에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줄여나가세요. 저녁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한 잔을 모두 마시는 대신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 다른 팁은 식단에서 숨겨진 액체 공급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프, 과일, 심지어 일부 약물도 체액 저류에 기여하고 밤에 깨어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야간 낙상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자기. 아늑하고 따뜻한 침실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70세 이상이라면 밤에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용히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온도 조절기를 높이거나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싸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 심장 문제, 탈수, 수면의 질 저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여러분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온도 조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땀을 흘리고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특히 수면 중에 체온이 너무 높아지기 쉽습니다. 몸이 과열되면 심장은 여러분을 식히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는 심혈관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순환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땀에 젖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심지어 약간 숨이 차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열을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은 목마르지 않더라도 탈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밤에 가벼운 탈수는 특히 노인에게 혈액을 더 끈적거리게 만들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세 은퇴자 프랭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즐깁니다. 그는 침실 온도를 편안한 24도 셀시스로 유지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꺼운 담요를 겹쳐 덮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뒤척이며 땀에 젖어 깨어나고 다음날 아침에는 멍한 기분을 느낍니다. 프랭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따뜻한 수면 환경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깊은 회복적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의 몸의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시원한 방은 몸이 자연스럽게 핵심 체온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기억 통합, 면역 체계 기능, 전반적인 장수에 도움이 되는 깊은 수면에 필수적입니다. 일관되게 더 시원한 환경에서 자는 노인들은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 선명하게 깨어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수면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최적의 수면 품질을 위해 침실 온도를 15.5로 19.5도,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열을 가두는 무거운 합성 담요 대신 통기성 있는 면 담요로 층을 이루어 보세요. 가볍고 습기를 흡수하는 수면복을 입는 것도 밤새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열거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작은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냉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을 개선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호흡기 문제의 위험을 줄입니다. 수면 환경에 이러한 작은 조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함으로써 심혈관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더 깊은 수면을 촉진하며 과열의 위험 없이 더 휴식을 취한 상태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4. 잘못된 자세로 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여 자는 방식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수면 자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호흡 문제, 불량한 혈액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심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자신의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자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톤, 폐 기능, 혈액순환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있으면 공기 흐름을 제한하고 산소 수준을 낮추며 주요 혈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수면 중에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에서부터 야간 심장 부담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평평하게 자는 것이 편안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으로 인해 혀와 목구멍의 연조직이 이완되어 뒤로 떨어져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수면 중에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고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이는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등을 대고 자는 76세의 로버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는 그가 가끔 밤에 몇 초 동안 호흡을 멈췄다가 공기를 헐떡이며 다시 숨을 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두통과 낮 동안의 집중 문제로 지친 상태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의사와 상담했을 때 그는 수면 자세가 진단되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에 기여하여 매일 밤 그의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은 또한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연구에 따르면 심장에 추가 압력을 가하여 혈액이 효율적으로 순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와 다리의 체액이 축적되어 우혈성 심부전이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심장 상태가 있는 노인들에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최선의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펌질할 수 있게 하며 심지어 소화를 돕습니다. 산역류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위산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여 불편함을 줄이고 수면의 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면 중에 옆으로 누워있기 어렵다면 등으로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디필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지지베개로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도 기도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호흡방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이나 뻣뻣함을 경험한다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는 것이 척추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 아래쪽에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에 이러한 단순한 조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호흡, 심장 기능에 최적의 자세로 몸을 확실히 함으로써 야간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고 더 상쾌하고 활력 있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에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밤늦게 먹는 것부터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것까지 이 각각의 습관은 조용히 심장, 수면의 질,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위험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간 루틴에 작은 조정을 함으로써 수면을 개선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추며 매일 아침 더 강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루틴에서 이러한 습관 중 어떤 것을 인식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자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열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수년간 등을 대고 자면서 그 영향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인식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고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취침 루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습관 중 하나만 조정해보고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도 마지막 식사를 조금 더 일찍 하거나 온도 조절기를 낮추거나 자는 동안 왼쪽으로 누워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활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